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의정부의 이 대지, 이 토지 낙찰 받은 이유는 이쪽 지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입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정부 옆 GTX가 들어오고 이 주변이 또 개발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주거 지역으로 변화가 됐을 때에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투자를 해서 여기가 지금 지분으로 좀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는 두 명으로 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투를 했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전체 금액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최초 실투자금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은 결국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 지금 이 토지의 가치, 가격을 더 높게 수익을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추천드렸고 같이 공투로 입찰해서 낙찰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제가 공부방 채팅방에 그 수익률 나오는 토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19일, 21일 해가지고 입찰을 했고요. 2022년 9월 22일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만 경매가 나온 거고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한 토지예요. 이게 지금 토지만 나왔다 보니까 이 지상 위에 토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걸 경매에서는 법정 지상권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걸 미리 확인을 하고 저는 입찰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건축물이냐, 이 정도가 그 제가 받은 토지고요. 여기 일부 요 물건이 되겠죠? 요 부동산, 요 건축물이 제 토지 위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는 이 채무자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토지만 낙찰 받더라도 충분히 수익화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받은 물건은 문장리 450의 3번지인데 여기 위성도시를 보시면 제 토지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죠. 아까 사진을 봤던 그 건물이 제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개별 공시가도 이 면적 대비해서 지금 12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감정가 1800만 원대에서 무려 4차례가 유찰돼서 지금 60% 1100만 원대에 나왔고요. 이거를 제가 공시가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 60% 최저가에 입찰해서 1100만 2천원에 단독 낙찰을 받았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 토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여기에 살고 계신 분한테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먼저 우편물을 보냈어요. 우편물을 보내서 첫 번째 보냈을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셔서 두 번째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내용 증명에서 보낸 다음에 한번 연락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토지의 채무자였고, 그리고 저 건축물에 살고 계신 분이 그분의 어머니였다.
현재는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 토지 구매 의사를 물어봤죠.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감정가 이하로 원하시면 이 토지를 양도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어떤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 토지를 매수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현재 토지 위에 건축물이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침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저희 토지를 모양을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의 형태를 표시를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재산권을 갖고 있는 하나의 소유자로서 뭔가 제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를 제시를 한 거죠. 네, 부당이득 청구와 동시에 건물 철거 소송을 같이 묶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사실 뭐 철거까지 할 생각은 없었겠죠. 철거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토지주로서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원만하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상대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송이 원고, 즉 저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다시 연락을 취했죠. 연락처가 있으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굳이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거를 굳이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보다는 최초에 우편물을 보내고 소송을 하기 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조금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겠다.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좀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에 대해서 바로 매수는 힘들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 그럼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2023년도 말까지만 시간을 준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걷어서 이거를 매수를 하겠다. 어차피 우리 토지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필요한 거는 인정한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좋다. 시간을 드리겠다. 다만 오래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시간을 드리는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거예요.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고, 그럼 그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1%를 책정했을 때는 한 달에 18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8만 원은 그쪽에서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니까 이걸 좀 내려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이거를 금액을 좀 상당 부분 낮춰서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이거를 150만 원 연세로 150만 원을 주시면 제가 1년 동안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이 토지를 매수하시기를 희망하신다라면 저는 1,500만 원에 매도를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걸 오케이 하신 거예요. 자, 제가 1,100만 2천 원에 낙찰 받고 매년 사용료를 15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1,500만 원에 판다라는 확정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간 수익률은 약 13%가 넘고요. 그리고 매각했을 때 세전으로 400만 원의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 낸다라는 게 부동산이 아니면 사실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토지만 낙찰 받았지만 그 위에 건축물의 점유자,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월 사용료 그리고 매각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정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제가 뭐 특별히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토지가 누군가한테는 필요를 하다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런 남들은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고 꾸준하게 그렇게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거 한 건으로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경매 분야에서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좀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1,000만 원짜리니까 이 정도 수익이죠. 만약에 이게 1억 또는 10억짜리 그런 토지의 이런 케이스였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이 적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리고 양도 차익이 몇억 원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처음에는 리스크가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자본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토지 물건 나오면 법정지상권 물건 나오면 투자해볼 만 하시겠어요?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물건들을 찾고 저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상대방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설득을 시키면 돼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신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 내가 당신한테 시간이든 어떤 돈이든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당신한테 훨씬 유리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굳이 싸울 이유도 없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매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하시되 분명 중요한 순간에는 단호함도 갖춰야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코너에 모는 거는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건들 최근에 낙찰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그 물건에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여기에 또 다른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더 씌우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시장 앞으로 좋아질지 더 안 좋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꾸준하게 물건을 검색하시고 꾸준하게 입찰하시고 낙찰 받아서 직접 한번 해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부동산 경매, 공매는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거를 잘 활용만 한다면 내가 본업을 하면서도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한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 순서는요. 성공 투자 마인드입니다. 사실 뭐 성공하는 투자 마인드라는 게 좀 다소 거창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저의 사고방식,
저의 마인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절대 어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제가 어떤 투자에 뭐 정말 신동이 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의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인생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99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 그만큼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결국 마인드만 제대로 이 부자의 어떤 마인드, 부자의 생활 습관, 부자의 생각, 부자의 사고방식, 어떤 부자의 그 실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동산 경매, 공매가 아니어도 어떤 분야에 가든 그런 성공 마인드를 장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뭐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끈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엄청난 노력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 분야를 통틀어서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다져나가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얇게만 보지 마세요. 너무 얕게 보지 마시고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 부동산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는 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금방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온 힘을 쏟아가지고 단거리를 뛰고 퍼지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이쪽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부동산 쪽은 그냥 장거리 장거리 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단기간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갖고 번아웃이 되거나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 꾸준하게 자꾸 노력하고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곧 성공으로 가는 핵심 비결이고 마인드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저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해왔을 때 어떤 부분이 과연 제가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느냐. 어떻게 당신이란 사람이 이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성장해 왔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동차의 비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자동차가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일단 물리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네. 보면은 일단은 바퀴가 있어야 앞으로 전진하겠죠. 바퀴가 있어야.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바퀴가 두 개만 있어도 될까요? 두 개만 있는 그런 자동차도 과거에는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는 보통 이렇게 요런 화면에 요런 자동차 형태가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이 바퀴 4개에 4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퀴 4개가 원활하게 굴러갔을 때 이 전체 자동차라는 하나의 이 구조물이 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네 개의 이 바퀴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바퀴가 있죠. 앞에 2개의 바퀴. 자, 한쪽은요. 저는 자, 앞에 2개 있는 2개의 바퀴는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 예. 어쨌든 내가 투자를 하고 뭔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경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전혀 없이는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쪽에 있는 바퀴 하나는 저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독서. 책을 읽는 거죠. 책. 책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가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은 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신문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2016년도부터 어떤 책에서 그랬었어요. 경제신문을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일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신문이 있었고 저는 매일경제를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신문을 아예 구독을 해서 그게 한 달에 2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하루에 1,000원도 안 해요. 하루에 1,000원 내가 투자해서 경제신문을 보자. 일단은 성공한 사람이 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했죠. 보고 그걸 꾸준히 보고 당장에 경제신문을 본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갑자기 돈 되는 정보가 신문에 있어서 내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꾸준하게 경제신문을 보다 보면 이 경제의 흐름이나 경제 용어 그리고 과거가 어땠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라던가, 뭐 원자재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채권, 뭐 하다못해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보았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분명히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에는 앞으로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앞으로 이런 변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경매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종이신문을 볼 거고 앞으로 계속 신문을 구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사실 뭐 돈 아까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얻는 게 더 많으니까 조금의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10분 정도만 들여서 헤드라인만 보셔도 저는 그게 정말 무시 못할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퀴 한쪽은 독서와 신문을 저는 들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이 바퀴 하나는 저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강의.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어쨌든 과거의 정보예요. 그리고 글로 접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생동감이라던가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결국은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 그 사람들의 살아있는 육성, 즉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강의료만 한 2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사실은. 저라고 왜 강의료가 아깝지 않았겠어요. 한 클래스에 뭐 50만 원, 비싼 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그런 강의들도 있는데 저도 부족한 종잣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는 싶지만 비싸서 망설였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강의료를 저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투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강의를 들었다면 나는 반드시 그거의 100배, 1억을 벌겠다. 그 강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하나라도 얻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실천을 해서 나는 반드시 수익,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나는 그 경험치를 사겠다. 이런 각오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투자로 강의를 들었던 금액보다 정말 훨씬 많은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이 아깝지 않다. 아까워하지 마라.
투자라고 생각해라. 내 자신에 대해서. 예. 대신에 그거의 100배를 벌어라. 그럴 각오로 강의를 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강의를 다 들어라? 모든 강의를 다 들어라? 이건 아니에요. 강의도 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강사가 누구냐? 강사가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 강사가 실제로 그 분야로 돈을 벌었느냐? 강사가 실제로 현재 성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었느냐? 그런 것들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좀 이 의욕을 끌어낼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보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라면 저는 정말 좋은 강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라도 배워서 좀 더 안전한 길로 가자는 거죠. 내가 배우지 않고 모르는 길을 갔을 때는 정말 시행착오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지만 나보다 먼저 갔던 사람한테 배운다고 하면 그 길은 옳지 않고 이쪽 길로 가세요. 거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면 훨씬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비용을 내고도 강의를 들어서 듣고 나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고 성공하는데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 앞바퀴는요,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간접 경험을 쌓는 그런 두 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 한두 번 해가지고 되냐?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될 거면 누구나 다 하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면 남들도 쉬운 거고요. 이게 금방 되는데? 그럼 남들도 금방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렵다. 야, 이거 될까 말까? 이거 될까? 사실 그런 거를 더 파셔야 돼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걸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했을 때 그게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거기에 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바퀴 두 개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뒤에 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두 바퀴 중에 한 바퀴는 저는 바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괄호치고 체력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부동산 투자 남들이 보기에는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부동산 투자만큼 성실해야 되고 체력이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다못해 검색을 하고 뭔가 조사를 하고 하더라도 이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이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졸립니까?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당연히 들어요. 그때 체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체력이 돼야만 맑은 정신이 나와요. 그 맑은 정신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성공하려면 또는 부자가 되려면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건강해요. 신체적으로 내가 아프고 막 병원에 있고 몸져 누워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아파져가지고 이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계시죠. 너무 일만 했기 때문에 너무 일하는 데만 집중했다 보니까 건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짧고 굵게 살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투자도 하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운동, 통한 체력은 필수 중에 필수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에 내가 30분 산책을 하겠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안 가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겠다. 내가 하루에 뭐 3,000보를 걷겠다. 5,000보를 걷겠다. 또는 내가 아침에 좀 조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럼 내가 PT를 끊어가지고 주 2회 또는 3회 정기적으로 PT장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함께 운동을 하겠다. 또 난 뭐 필라테스를 하겠다. 난 테니스를 하겠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하나 정해셔가지고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그 운동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세요. 이렇게 해서 내 체력을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어,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예요. 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도 운동을 꾸준히 하거든요. 저는 주 5일 이상 운동을 해요. 주 2회는 테니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정말 땀이 흠뻑 젖거든요. 그렇게 뛰고, 그 다음에 주 3일에서 4일은 헬스장에 가요. 단지 내 헬스장에 가가지고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옵니다. 저는 운동을 해야만 몸에 활력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아파요.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투자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했을 때 굉장한 큰 도움이 되었다. 아마 그러지 못했다면, 제가 건강하지 못하고 제가 체력이 약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이나 체력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보세요. 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부동산 경매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어, 내가 행복한 삶을 어,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뒷바퀴 중에 하나가 남았죠.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나머지 한 가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루의 루틴이다. 이 루틴이라는 게 반복된 어떤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그것이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음,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루틴을 만든 게, 저도 사실 직장 다닐 때는 이런 게 딱히 없었고요. 물론 그때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은 이제 꾸준히 했지만,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생활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66일이 필요하대요. 66일을 딱 했을 때 그게 내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종이에다가 66칸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습관을 했다 그러면 체크하고, 다음날 했다 체크, 안 했어 그럼 건너뛰어. 이렇게 해가지고 66일을 꽉 채워서 한다 그러면 그 종이는 이제 찢어버려도 돼요. 왜? 내가 그거를 이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습관들을 많이 좀 길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루틴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루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가지런히 개서 이제 이쁘게 놓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물 한 잔을 마시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 일기를 쓴다거나, 매일 신문을 보고, 또 매일 적게라도 검색을 하고, 그리고 매일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그 일정한 시간에 어떤 행위를 같이 묶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의식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영향들을 줘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내 삶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이 많으실 텐데 직장에서 이제 열심히 근무하셔야겠죠. 그리고 퇴근했을 때 저는 직장인의 인생은 퇴근 이후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퇴근 이후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플러스 주말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인의 미래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회사를 나올 수가 없다면 내가 직장 외의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어, 가장 좋은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게 잘게 쪼개 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앞에 있는 두 바퀴 부분은 이제 지식 부분으로 해가지고 독서와 그 다음에 신문 읽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배워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뒷바퀴는 이제 여러분들의 운동과 체력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을 계속 매일매일 꾸준하게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생활 습관들을 루틴화해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나의 생활과 나의 사고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여러분들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자, 자동차가 바퀴만 있다고 갈 수는 없겠죠. 여기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네, 연료, 기름이 있어야겠죠. 물론 요즘에는 전기차도 있지만, 자, 연료는 결국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이 연료를 계속 주입을 해줘야 이 차가 갈 수 있겠죠.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자본이 많아. 굉장히 유리하겠죠. 예, 굉장히 유리한데 그 자본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자본 또한 어느 시점에 되면 다 고갈되고 맙니다. 반드시 고갈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까지 내다보고 처음부터 자금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1억 있어. 그럼 1억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지, 어느 지역에 할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료가 끊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자 핸들은 누가 잡아요? 결국은 바퀴가 돌고 연료가 주입되면 그 핸들 운전하는 사람은 결국 내 자신이잖아요. 자 그거는 뭐냐? 결국은 나의 마인드, 나의 멘탈이 그 핸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 멘탈이 온전치가 못하거나 내 멘탈이 흔들리거나 마인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예,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속도를 내려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속도만 낸다고 하면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가서 이미 늦은 거예요. 걸어온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나의 마인드를 계속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굳건하게 만든 다음에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갖추면서 조금씩 속도를 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구축이 됐을 때 결국 성공의 길로 가는 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가 하는 말씀 잘 듣고 한 번쯤 다 내려놓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멘탈이나 그런 어떤 투자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결국 이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아, 사실 참 공부라고 한다고 하면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예, 공부? 나 이 나이에 또 해야 돼? 어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 어? 내가 이 나이 먹고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아, 이제 눈도 침침하고, 머리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성공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음, 결국 공부라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즐겨야만 한다. 그리고 부동산 이 업종의 특성상 부동산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정책도 바뀌어, 세금도 바뀌어, 대출도 바뀌어, 또 사람들의 어떤 심리도 바뀌어. 계속 이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작년에 했던 방식이 올해는 통하지 않아요. 지난달에 했던 방식이 이번 달엔 통하지 않는다고요. 어제 했던 방식이 오늘은 또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이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책은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한 분야에 한 세 권 정도를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아, 이런 거구나. 아, 이제 알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강의를 듣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부를 하려고 친다면 정말 경매 한 파트만 공부하셔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최대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내가 투자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구분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실전 투자자들한테 강의를 듣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맨날 책만 보고 있고 맨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냐? 물론 공부가 되긴 하겠죠. 근데 진짜 돈 되는 공부는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처음에는 두렵거든요. 두렵고 막막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미리 알아봐드리고 위험한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방을 만든 취지도 그런 거예요.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제가 진단해드리고 판단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물건들 드리면서 같이 투자하면서 투자 경험 쌓고 수익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도 같이 드시면서 이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의 끈을 놓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 그렇게 음, 꾸준히 하긴 하되 너무 깊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실천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이쪽 분야에 흥미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경험과 한 번의 수익, 아주 작은 수익이라도 한번 내가 직접 벌어서 한번 이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흥미가 생겨요. 재밌어지고 또 해보고 싶고 더 많이 해보고 싶고 더 궁금해지고 흥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그런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춘 부동산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위한 공부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참나, 회사, 이거 직장 이거 그냥 확 막 그냥 때려치고 그냥, 전업 투자로 경매나 할까? 경매하는 거 보니까 쉽고 재밌던데, 야, 저거 한 번만 잘해도 몇천 벌 텐데, 내가 굳이 여기 회사에 이거 다녀야 돼? 저 듣기 싫은 저 양반 지시 따라야 되고, 명령 따라야 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어디 회사라는 게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퇴사는 해야 돼요. 회사는 나오시는 게 맞아요.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 물론 잘하는 사람도 아주 간혹가다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봤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퇴사는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당장 내일? 안 돼요. 당장 올해? 안 돼요. 네, 그런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퇴사를 해도 될 만큼의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최소한 내 생계, 우리 가족의 생계,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퇴사를 하고 투자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고 정말 퇴사를 하고 싶고 제2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빨리 직장 다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준비를 하세요. 퇴사를 해도 내 생활에 바뀌지 않을 만큼의 사전 준비를 정말 치열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안 해놓고선 나 그냥 퇴사하겠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내 자신한테도 그렇고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현장 나가시고 조사하시고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고 수익 내시면 돼요. 그거를 미리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보통 한 가정을 내가 생계를 책임지려면 월 한 300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 월 300이다. 그러면 내가 월 300만 원 자본 수익으로 내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기타 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갖다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직장 안 다녀도 돼요. 어,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투잡이 됐든 쓰리잡이 됐든 뭐 경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셔라.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퇴사할 때 당시에 50만 원만 있어도 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미혼이었고 제가 그때 고시원에 살았고 쓰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제가 생활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퇴사를 해서 이 투자 쪽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았다면 어려웠겠죠. 아마 지금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가 있다라고 했다면 저도 그렇게 쉽게 퇴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고 인생의 어떤 도전, 모험을 한번 해보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분야에 뛰어든다라는 게 굉장한 그 부담감으로 작용하는데 제가 처음 경매를 낙찰받은 물건이 사실 음, 그게 볼품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천만 원짜리 감정가로 나왔던 거고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빌라 같은 아파트였어요. 연식이 86년식이었고 빨간 벽돌에 그런 아파트였고 당연히 브랜드 없고 예, 당연히 저층 아파트였겠죠. 그런 이제 허름한 아파트를 낙찰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명도하고 직접 청소하고 해서 거기를 월세로 임대해 줬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물건의
한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도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레버리지를 하니까 대출 받아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 받으니 월세 보증금 받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야, 만약에 내가 이 1000만 원 만약이라도 다 날린다고 해도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까짓 거 1000만 원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1000만 원 날라갔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라는 소유권 남지 않냐. 내 명의의 아파트가 남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월세를 놓고 그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 내 돈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월세에서 대출 이자 내고도 남는데 난 그걸 모으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냈어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럼 나는 이 길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에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할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어, 잘 해결이 됐고 월세가 들어왔고 매월 똑같은 날짜에 월세가 들어와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만 남들은 월급만 받을 때 저는 월세도 받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어떤 자긍심이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그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45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월세 이자 내고 나면 절반 남아요. 한 15만 원, 20만 원 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아,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 자본으로 자본이 돈을 벌어오네. 월세가 이렇게 좋은 거네.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자본 소득이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었고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또 어렵고 힘든 물건, 어렵고 뭐 돈 많이 드는 물건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돼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어, 나한테 어떤 확신을 주고 나한테 용기를 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테스트한다는 생각으로 설사 망하더라도 내 인생 달라지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 뭐 까짓 거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다른 거 하면 되지.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얻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예. 그 한 번의 경험이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부동산 경매 열심히 했어.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돈이 다 떨어졌네? 자본이 다 떨어졌네? 왜? 내가 모은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시간은 금방 안 되잖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몇 천, 몇 억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네, 멘붕이 와요.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자본이 얼마가 있었는데 투자를 몇 개 하고 이렇게 낙찰 몇 개 받으니까 돈이 막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 돈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었지만은 사실상 나의 자본이 줄어드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투자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경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경매 검색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오락실 가잖아요. 동전 넣고 하는 그 오락실. 거기를 가는데 거기 게임이 이제 있어요. 뭔가 뭐 뽀글뽀글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하고 싶어. 재밌어 막 하고 싶은데 야 동전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돈이 없이 내가 오락실에 가는 거랑 똑같다. 돈이 없이 오락실에 가면 어때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뒤에서 지켜보면 봐야 되잖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부동산 투자 똑같아요. 돈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돈 버는 것만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봐야 돼요. 그럼 흥미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락실에 가는 것조차 이제 가지 않게 되겠죠. 경매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장소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기껏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경매 이게 부동산 투자 쪽으로 왔는데 이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얼마냐, 이 돈으로 내가 몇 번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돈으로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처음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분명히 벌어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빨리 와요. 빨리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자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이게 거의 상패를 가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상승장에만 들어가서 1년만 딱 하고 돈 벌어서 바짝 벌고 나가겠다? 그거 안 돼요. 대부분은 10년, 20년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랐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그 가격이. 그럴 때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이 오를 때도 투자를 하지만 떨어질 때도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떨어질 때 투자했던 것들이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돈을 번다. 결국은 다 돈을 번다. 근데 그러려면 자본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걸 뭐 사서 어쩔 수 없이 팔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깝지만, 또 때로는 번 돈으로 장기적으로 소액을 또 묻어놓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의 현재 상황과 이 물건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셔야만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투자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돈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조금은 전략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 라이브 사실 뭐 라이브가 아니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네,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음, 한 가지 홍보를 드린다고 하면 제가 카톡 공부방이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투자, 특히 뭐 경매, 공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투자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제가 실전 투자를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노하우와 그런 어떤 팁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그 만날 때밖에 얘기를 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톡방은 내가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궁금한 이야기 소통할 수 있고 또 다른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치까지도 내가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번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 기존에 있던 공부방 회원분들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또 새롭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신 분들도 이번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결국은 투자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나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그 마음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여건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함께 한다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가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어떤 또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그 위에 그 안에 제가 또 어떤
중심축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 A 코스, B 코스로 나눠가지고 공부방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A 코스가 맞겠다. 나는 B 코스가 맞겠다. 아니 나는 그냥 A, B 다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월 1일까지 5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렇게 공지로 띄워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고 이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 그 다음 기수 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저하고 계속 같은 끈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때 제가 수익 난 것처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드릴 거고 또 5월, 6월 해가지고 물건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사실 또 5월 달도 그렇고 조금 들뜬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은 냉철하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우리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남들이 좀 약간 들떠 있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물건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A 코스는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마인드를 잡아드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신문 기사라던가 다양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8가지 혜택 공부방 회원님들의 8가지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드리니까 저랑 같이 임장을 갈 수도 있고요. 저랑 같이 어,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들을 다 누리시면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또는 동기부여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5월 1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5월달, 6월달까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하는 거 우리 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제대로 해서 돈 번 사람한테 배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투자자고 지금까지 100건 이상, 100건에 가까운 그런 투자를 직접 다 해왔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조금은 안정된 길로 갈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실시간 라이브는 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5월달 중에 제가 통합으로 해서 실시간 라이브를 한 번 더 가질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료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이제 뭐 강의 아닌 뭐 강의 이런 내용 말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뭐 제가 어떻게 이 길을 택해서 왔고, 어떻게 해왔고, 현재 어떻게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건지, 뭐 다양하게 그런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저 역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로가 도움이 되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장시간 라이브 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번 라이브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5월달 중에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제 블로그에도 꾸준하게 오셔서 구경해 주시고 저랑 소통해 주시고 좀 더 투자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회원 가입하시면 조금 더 양질의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